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상당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낮 최고 기온은 강릉 구정 36.3도를 비롯해 정선 35.8, 삼척 35.1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밤사이 최저기온은 강릉 27.5도, 삼척 26.3도, 양양 25.1도로 열대야가 나타났고 오늘 밤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고 동해안은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아 양양군수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양양 지역 이장들에게 공유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탄원서는 행정복지센터가 마을 이장들에게 보내는 마을 우편 공문함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양양 지역 행정복지센터의 마을 우편 공문함에 서류가 배치됐습니다. 해당 서류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김진아 양양 군수에 대한 탄원서였습니다. 탄원서에는 김 군수가 10여 년 동안 지역민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했고 청렴하고 성실한 공직 생활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로는 지난 2월 말 주민소환 투표가 부결되면서 김 군수가 지역 주민의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재판부의 현명하고 자비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탄원서를 우편 공문함에서 발견한 일부 이장들은 전달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언의 허락을 받든 관공서에서 무슨 공문이 있든 할 때 거기서 이장들 앞으로 해가지고 주는 건데 그게 개인적으로 막 지원할 수 없는 그 사물함이거든. 행정복지센터 측은 해당 서류의 내용을 몰랐고 이장단 협의회에서 작성해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희가. 이 통장 협의회에서 주셔갖고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면에서 넣지는 않았어요. 행정복지센터를 관리하는 양양군 관련 부서 역시 우편 공문함 이용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장단 협의회의 경우 관행적으로 별 허가 없이 이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장단 협의회 측은 탄원서 서명에 강제성은 없고 자율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는 차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장들도 주민들도 누구 하나같이 다 같은 생각은 아니니까 서로 자율적으로 해서 의견이 뭐가 있으면은 제출하는 식이나 이렇게 육기 없는 협의회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김진아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인데 이번 탄원서가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2심 선고 전에 제출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1도 1 국립대로 추진되는 글로컬 대학 통합 강원대 출범이 이제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의 완전 통합을 위해 산적한 과제가 많은데 정부의 관련 예산 교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 통합 강원대로 출범하는 강릉 원주대는 올해 글로컬 대학 3년차 사업비로 389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1차분은 46억 원가량인데 예산 교부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현재 강원도로 도착해 이달 중에 대학으로 지급이 예상됩니다. 강릉 원주대는 1차 사업비 규모가 전체 12% 정도로 예상보다 많지 않고 지급 시기도 늦어지자 사업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와 시기도 차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행정 조치라며 글로컬 대학 사업의 중단이나 철회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원대와 통합 시스템 구축 등 시급한 현안도 차질 없이 물꼬를 튼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3월에 통합을 하는 전산 추진에 있어서는 물꼬가 튀었습니다. 글로컬 사업 안에서 저희가 이제 강원대학교와 저희 대학교가 A 등급 평가를 받으면서 추가 자금이 일부 이제 더 배정이 됐고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정부가 추진한 글로컬 대학은 뒷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당장 큰 변화 기류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1도 1 국립대, 통합 강원대 완성을 위해 양 대학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원대학교와 19개 소위원회를 통합과 관련된 소위원회를 지금 굴리는 중입니다. 100% 다 원만하게 합의되지는 않는 일들이 당연히 생길 것이고 그런 트러블이 생기는 사안에 있어서는 통합준비위원회라고.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글로컬 대학 사업의 과제가 아직 산적한 가운데 제때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예산의 적기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내년 K리그 홈경기 개최지 결정 과정에서 강원FC가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에 인기가 많은 하반기 홈경기 개최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FC는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지만 도민 프로축구단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강원도민 7만 명의 공모로 지난 2008년 창단한 강원FC. 17년 만에 내년 K리그 개최지 공모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FC는 더 많은 개최 지원금을 주는 곳에 하반기 홈경기 개최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 지원금과 관련 없이 춘천은 상반기에, 강릉은 하반기에 홈경기를 열고 있는데 내년 경기는 개최 지원금이 많은 곳에서 하반기 경기를 열겠다는 겁니다. 춘천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4월 춘천을 강릉과 비교한 강원FC 김병지 대표이사의 기자회견 발언과 춘천시장 홈 경기장 출입 제한 논란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겁니다. 또 시민 예산으로 올해만 개최 지원금을 7억 원 넘게 지원했는데 강원FC가 혈세를 볼모로 지자체 간 경쟁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춘천이 강원FC도 지원한 게 투자란 겁니까? 지원한 거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민 프로축구단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매년 강원FC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120억 원.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공성과 형평성, 균형성에 맞게끔 대회를 치르고 운영하는 것들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강원FC는 공정한 방식으로 더 좋은 여건을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하반기 홈경기에 관객과 후원사 모두 몰리는 만큼 경쟁이 치열해 개최 지원금을 많이 내는 지자체에 선점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춘천과 강릉은 다음 달 5일까지 비공개로 개최 지원금을 적어내야 합니다. 개최 지원금을 적지 않으면 홈경기를 열 수 없게 돼 도민 프로축구단 경기를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에 군부대 신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신설 자체를 우려했던 주민들은 육군 본부와 몇 차례 비공개 회의를 거치며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이번엔 부대의 성격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무미사일 군부대 신설을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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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우천면 주민과 지역사회 인사들까지 2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머리에는 군부대 신설 결사 반대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손핏갯도 들었습니다. 조용하던 산간마을이 시끄러워진 건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방부가 우천면 용둔리 일대 66만 제곱미터 땅에 대규모 부대 신설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당사자인 횡성군도 주민들도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일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군부대 신설 예정지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에 미사일 부대가 들어올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가타부터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을 터널을 뚫는다, 뭐를 한다 하고 하니까 우리가 추정을 한 거라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러냐고 물으면 노라는 대답을 안 하니까 이게 현무미사일 맞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회의 과정에서 미사일 부대가 들어설 것을 유추할 만한 내용을 확인했고 군의 의견을 물을 때마다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반대 대책위원회는 삭발식을 열고 강경한 투쟁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기능도 규모도 불확실한 대규모 군부대 추진은 주민의 생존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설명에 한 번 없고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국가 현안 사업인데 자문을 구해서 적정한 보상과 이런 거를 좀 진행 절차에 해야 되는데 아무런 군사 기밀이나 그 이유 하나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습니다. 육군과의 비공개 회의 자리를 마련하고 수용 절차 개시를 위한 공고도 일단 보류하고 있는 횡성군은 군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이제 중재하고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5일장이 서는 날에 맞춰 진행해온 1인 피켓 시위를 계속하고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찾아 집회를 여는 등 단체 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열흘 만에 전날보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오늘 기준 36.4%로 어제보다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가뭄으로 인해 그동안 중단했던 농업용수 공급을 재개해 저수율 추가 하락이 우려됩니다. 강릉시는 수영장과 어린이 물놀이 시설, 공공기관 화장실, 대형 리조트와 아파트 등에서 비상 절수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5%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대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8년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설비와 감리, 시공 관련자 등 6명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일 단독 재판부는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최단 10월에서 최장 1년 6월까지 금고형에 대해 2년에서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공과 감리 전문 공사를 소홀히 했고 열차 탈선 사고로서 위험성이 크지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고 철도 건설에 힘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8년 12월 8일 오전 7시 30분 강릉역을 출발한 KTX 산천 열차가 강릉시 운산동 분기선로에서 탈선해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이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린 일당 14명에게 특수절도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서 10년과 벌금 8천여만 원에서 14억 원, 추징금 2억 원에서 37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2023년부터 동해안과 속초항의 하역장에서 개조한 냉동 탑차의 밀실로 하역 물량의 일부를 빼내는 방식으로 모두 98차례에 걸쳐 시가 30억 원 상당의 대게와 킹크랩 70톤을 빼돌린 혐의로 일당 14명에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함께 기소한 3명에 대한 추가 공판은 8월 21일 진행되고 이후 17명에 대한 선고가 동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을 전후해 태백의 대표 여름축제인 태백 쿨시네마 페스티벌과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각각 개막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태백산 단골광장에서는 쿨시네마 페스티벌이 열려 다양한 주제의 영화 12편이 상영됩니다. 모레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태백 문화광장과 황지연못 일원에서 펼쳐져 선선 워터나이트, 낙화 유수놀이 등의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또 오는 26일과 27일 탄탄파크 일원에서 트레킹과 캠핑을 즐기는 백패킹 페스티벌이 열리고 강원 관광재단이 마련하는 운탕고도 1330 테마 트레일 페스티벌도 오는 26일 태백에서 시작됩니다. 속초시와 동해시가 여름 피서철 무소음 음악과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속초시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속초해수욕장 남문 일원에서 참여형 야간축제 비트온 속초를 개최합니다. 축제 일정은 4일 인기 유튜버 춤추는 곰돌과 플레이 댄스를 진행하고 5일과 6일에는 무소음 DJ 파티를 엽니다. 동해시는 오는 30일 저녁 7시 30분부터 과거 문화적으로 번성한 바란지구 현장지원센터 일대에서 무소음 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무소음 축제는 해변이나 도심 속에서 헤드셋을 착용해 주변의 소음을 유발하지 않고 음악을 듣거나 춤을 추는 행사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강릉 사천항 북동방 5.5km 해상에서 몸길이 5m 95cm의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강릉 해경 등에 따르면 해당 개체는 정치망어선이 고정 그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발견됐으며 불법 포획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고래는 오늘 열린 경매에서 1,200만 원 상당에 팔렸습니다. 밍크고래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적색 목록의 관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